오늘 다룰 얘기는 68년 68혁명을 둘러싼 입체적인 접근. 68년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68혁명은 이제 일종의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재건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였는데, 이제 그 당대의 이제 뭐 선진국 혹은 열강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68혁명에서 뭐 프랑스, 뭐 일본, 뭐 체코 이런 곳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 이후에 유명한 대륙의 철학자들, 지금 밀레니엄 앞뒤로 막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핫했던 그런 철학자들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를테면 푸코나 데리다 들레즈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68혁명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우나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68혁명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은 프라하의 봄 같은 거, 체코에서 이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죠. 이제 소비에트 연합의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무력 진압 당했고, 하지만 그런 동구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균열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교양 수준에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는 됐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 또 00년대 이때 이제 관련해서 많이, 야, 대륙의 철학자들은 왜 이렇게 상상력이 좋지? 하면서 근데 그 배경을 그래서 교과서죠. 교양 수준에서는 동구권이 뭐 독일, 소련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그 이후에도 몇십 년 후에야 이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큰 변화는 뭐 되게 작은 촉매제에 의해서 됐을지 모르지만 이미 68혁명 때 내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이 소비에트 연합이 아니야. 굉장히 막 독재 체제, 전체주의 이런 거고, 맨 처음 초반에 보였던 어떤 얼굴이랑 완전 안면 몰수하고 그냥 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구권에서 이제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막스가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 이건 뭐 제 평가지만은 이렇게 평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안에 저는 이미 폭력적인 도그마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문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석구석에 다른 뭐라고 합니까, 큰 영역 중에서 의미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도식적인 도그마를 결국엔 들이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도식적인 도그마일수록 그냥 하나의 지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여러분 우리나라에 뉴 라이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뉴 레프트예요. 68혁명이 뉴 레프트인데 그러면은 좀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뉴 라이트처럼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체 작업. 이제는 뭔가 거대 담론을 벗어난 어떤 해결책들을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푸코의 바이오 폴리틱스, 이것도 뭐 생체 권력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 근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디스플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때 당시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소련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68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구정공세가 있었습니다. 구정공세. 구정에 베트남이 미군을 공습을 해버립니다. 베트남은 쩐 왕조 시대부터 해서 진짜 쩌는 나라긴 해. 왜냐하면은 베트남은 어떤 강대국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안 됐어요. 프랑스도 나갔고 미국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근데 이제 68년이라고 하는 해는 그 구정공세가 있었던 해인 동시에 물론 힘으로는 미국한테 안 됐지. 그러나 그 이후에 정서가 바뀐단 말이야. 소련에 대한 야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닌데? 왜 명분 없는, 왜냐면은 71년도에 이제 통킹만 사건, 미군이 조작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선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선의 위치를 하려면은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조작을 해서 했는데 71년도에 공식화돼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68년 정도부터는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미국이 오히려 거짓말하고 있고 그리고 명분 없이 무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68년도에 야 소련도 미국도 이게 뭔가 자신의 체제를 위한 방식이 굉장히 폭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본도 이건 우리나라 역사랑도 연결이 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뭐야 마트에서 뭐 세일하는 거 있으면 사야 되는데. 자, 이 미군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뭐 메이 뭐 이제 68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프라하에서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68년이면 어떤 때죠? 한일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전과는 되게 내세웠잖아요. 그게 65년도에 이제 한일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돼. 뭐 그러니까 막 청구권 이제 JP가 가서 오이라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반대했던 게 이제 MB잖아. MB를 비롯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져오는 게 어디 있냐. 나중에 다 문제될 건데 이런 거야.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일본이랑 한국이 그렇게 급하게 한일협정을 맺었을까? 미국이 시킨 거지. 미국이 여기에 방공망을 쫙 건설을 해야겠는데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망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안 좋아. 당연하지. 아주 그런 식민지 시대를 거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문제 삼은 건 사실은 오히려 미국 쪽이야. 미국 쪽, 소련 쪽보다는. 그래서 이게 소련도 미국도 다 너무 문제가 많고 괴물이 돼버린 거야. 자신의 가치 체계와 맞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68년도에는 베트남에 구정 공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건 미국의,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배경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담론이 이제 힘을 잃는 시대. 그러니까 그 당대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유명한 나라들에서는, 유명하다기보다 뭐 그래도 좀 명함 내밀 만한 나라들에서는 드디어 거대 담론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대 담론. 그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물론 이거 1+1 하더라고. 근데 여러 종류가 없어가지고, 물론 그런 거대 담론의 붕괴 뒤에 나온 것들이, 특히나 이제 대륙에서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그걸 주도를 해가거든요. 일본도 늘 그런 소리가 있어. 일본에는 늘 그런 소리가 있어. 주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의 이 조슈사츠마의 그쪽 세력이 계속 해먹기 때문에 문제지, 늘 그런 소리는 있었어. 전 세계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늘 사상적으로는 거기에 맞춰가는 소리가 있긴 했는데, 이제 68년 당시에는 68혁명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내적인 상황도 있었고, 안보 상황도 있었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처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막 메카시즘이 엄청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전에 막 불었었지. 그리고 소련에서도 거대 담론을 통해서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퍼져나갔었죠. 근데 이제 그것의 종언이 이를테면 89년, 90년 앞뒤, 이때 결과적, 눈에 보이는 건 났을지 모르지만 68년도에 이미 사상적으로는 끝났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벗어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형성이 됐고, 그 중에 이제 도드라지는 것이 프랑스 철학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다 프랑스 철학자들이네요. 를 비롯한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한 90년대 정도부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68이
89년 90 독일과 소련의 붕괴 그 이후에 그게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소장파 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번역도 하고 그거 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젊었던 저 같은 이제 젊었던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밀레니엄부터 이제 막 다뤄지기 시작, 아주 반동과 막 이런 걸 오가면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뤄질 지금 담론의 장으로 잘 못 나오고 있죠. 네, 다뤄져야 될 얘기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일단 깨고, 그리고 계속 제시되는 것들 중에서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사유해 봐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극으로 막 치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조심스럽게 해서 그렇지 다 아는 겁니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그리고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담론들인데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반동 상태가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게 이미 완전 보수화가 되는 게 밀레니엄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넓은 시야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지금의 그 젊은 층들의 그래도 상당 부분이 뭔가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담론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그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문제들과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본질적인 데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 앞에 이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내가 이제 68혁명에서 좀 더 막 나아간 얘기를 급하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더 그 부분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